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특집 대담의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꿈과 행복을 주는 전라남도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제11대 전라남도 의회 이용재 의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지TV와는 처음 만나는 자리실 텐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의회 광양 출신 이용재입니다.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58명의 도의원들과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오늘은 복지TV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복지TV를 통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벌써 의장님께서 3선 의원이세요. 네. 그만큼 의정활동이 검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3선 의원이 되도록 먼저 만들어주신 우리 지역구 그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항상 그 도민을 또 지역 구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이렇게 해온 것이 제가 3선의 도의원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정치는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소한 약속이라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또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그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민들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 의정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 활동은 소통에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인데요. 이 감시와 견제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과 함께 조례 제외 개정 등 자치법 기능과 행정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심의, 조례 제외 개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결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사무감사권을 통해서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방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한 도정 질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4일, 연간 14일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실일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시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 질문을 통해서는 우리 또 생방송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의원들이 또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도지사 또 도교육감을 통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또 때로는 견제도 하지만 대안도 제시하고 도민들이 결국은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러한 우리 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정지문 또 이 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닌데도 추진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감시와 견제 기능에 관심이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도의원들이 결국은 지역의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11대 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예,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현장 중심의 도의회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접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또 저희들이 또 대안도 제시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될까? 또한 투자 유치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때로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도 하지만 또 집행부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전라남도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니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 인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전라남도에 어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특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전남도에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출산 문제도 중요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전라남도로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또한 교육 문제도 중요합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는 또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또 처해 있거든요. 대학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평가는 영양평가에서 굉장히 하위 등급을 먹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커다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의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저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나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책이 있을까요? 예,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금 혁신도시 내에 이제 청년들의 창업을 도울 벤처타운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나주의 혁신도시가 앞으로 아마 전남도에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저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주에 나주 공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관들이 아마 이제 들어올 겁니다. 연구 어떤 그런 단지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 근로 장려금이든지 구직수당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도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스마트팜을 대비해서 그러한 스마트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센터를 4개소에서 8개소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스마트팜 클러스터가 고흥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앞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가 또 중요하지 않아요. 생활 안정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 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희망 디딤돌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청년들이 할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금을 하면 또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등을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 디딤돌 통장은 저도 굉장히 탐나는데요. 오늘 복지TV 보시는 청년분들은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이야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특히 전남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나 또 제도가 있을까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 없이는 전남도 앞으로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라남도 인구가 2004년에 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8년 말 현재 188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13,400여 명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특히 또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18년 말 현재 청년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년간 매년 7,600명이 지금 이렇게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 정책 위주의 단순한 그런 인구 늘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게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이 정책으로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결국은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우리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육 육아 정책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가 편하게 우리 지역에 전라남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편하게 키울 수 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워낙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출산 장려금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 시행 중인 저출산에 관한 복지 정책 또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군별로 틀립니다. 이게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광양, 영광, 진도에서는 첫째 애가 태어나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또 둘째를 태어나면 영광에서는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면 진도에서는 2천만 원을 또 줘요. 근데 그렇게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인구가 이렇게 어떤 출산율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출산 장려금만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보육이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또 교육 환경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국은 출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출산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시기 전에 의장님의 조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출산이면 출산, 또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드셨는데 의원들의 전문성 또 다양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도의 역할이 우리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의원들 한 분 한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또 다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단체단지, 저희들이 10개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뭐 국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의원 연수단지 또 각종 그런 연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연수도 받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의회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우리 조례안도 이렇게 또 만들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해주신 것들 외에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전문 보좌관제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제 저희 광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분이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생활 어떤 정치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 보좌관을 항상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가 연간 한 12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그 예산 심의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 합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좌관 한 명 없이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수에서 우리 도청까지 오는데 도의회까지 오는데 한 1시간 20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마 20, 30분 걸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왕복을 따진다 그러면 하루에 갔다 오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게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부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보좌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그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전문성 강화 또 저는 이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군에 가면 앞으로 그런 지방자치를 인적 자원도 지금 저는 고갈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보좌관제를 두게 되면 그분들의 보좌관들이 결국은 또 배워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어떤 인적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 창출했었는데 우리 의원 한 명당 보좌관 한 명씩 주면 그 일자리 창출도 엄청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꼭 전문 보좌관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방 분권이 화두입니다. 지방 분권에 개헌이 필요하다, 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지방 분권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지방의회가 있고 그 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더라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자치권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자치분권, 재정분권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지방과 중앙의 격차가 엄청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지방과 중앙에 엄청 격차가 생기고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분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그런 어떤 기능들이 다 중앙에 서울에 집중. 그리고 지방에는 그런 기능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가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방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저출산도 결국은 자치분권이 안 이루어져서 저출산 결국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니까 서울에가 집값도 올라가고 그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우리 청년들이 또 결혼해서 주거 보험자를 마련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이 결국은 안 이루어지고 저는 전국이 고루 잘 살려고 하면 결국은 지방분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 확실한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전남에 맞는 그러한 또 기업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남에 맞는 교육 자치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지역이 살 수 있고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문제인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의회의 어떤 그 인사권 독립이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회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독립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왔다가 집행부에서 다시 또 복귀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자치분권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금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또 나라 경제, 국가 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2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을 대표해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도민의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도가 다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난다. 그 소리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줄어드는 인구가 반전해갖고 전남 인구가 늘었다.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기업체 유치 또 일자리 창출
또 교육에 있어서 그런 대학들을 갖다가 다시 정상화시키고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대학 하나는 이 기업 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2,000명의 대학생이 있는 대학이 있다. 2,000명의 기업보다 몇 배의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대학은 그 지역에 젊음을 공급해주고 또한 그런 어떤 그 인적 어떤 인프라를 공급해줍니다. 교수님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수도 뭐 여수대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있고 광양, 순천, 뭐 나주 지금 목포랑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살려내서 앞으로 내년에 인구가 늘었다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복지TV 시청자와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전남도에는 200만 전남 도민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58명의 도의원들은 도민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도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의 의장으로서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그런 의장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상생으로 열린 의회 또한 강한 의회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우리 복지TV와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참된 일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노력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초심 잃지 말고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특집대담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